최근 홍명보 신임 감독을 선임한 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제동이 걸릴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기초적인 서면, 감사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발견해 실질적인 현장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번 서면 감사에선 대한축구협회의 부정회계 사용 의혹과 법인 카드 사용 문제 고위급 관계자 선임, 과정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서면 감사에서부터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현장 감사로 전환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몽규 현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새로 선임된 홍명보 신임감독까지 이번 감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독 과정의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연봉 지급에 관한 회계 부정 사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감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홍명보 감독 선임 철회는 물론이고 고위급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와 장미란 제2차관은 이번 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국민들의 바람처럼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홍명보 감독 선임 철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소식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파문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앞선 15일까지만 해도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만 공개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말뿐인 행정 즉 소극적인 자세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었는데요.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축구협회 모든 행정에 대한 전면 조사에 돌입하고 문제가 발견 시 법적 절차를 밟고 책임을 물어 압수수색과 같은 무게 있는 조치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 광부의 입장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서면 진행한 기초조사에서부터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문체부는 실질적인 감사 이전의 서면으로 축구협회 자료들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인 만큼 감사는 진행하되 단순 서류 감사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 서류로만 진행한 조사에서부터 대한축구협회가 저지른 비리와 부정 회계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문체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이번 홍명보 신임 감독 선임권을 제외하더라도 협회 조직 재구성과 고위급 인사 제명 절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사안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은 대한축구협회에 선 넘는 절차를 지켜만 볼 순 없어 실질감사로의 전환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입장 변화 요인의 다른 한 가지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의 적극적인 조사 지시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 관광부 소관에 있지만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구협회 사안을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 했던 문체부였는데요. 장미란 차관 역시 처음엔 이 사안에 대해 조사가 아닌 협력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축구협회는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력감사 입장을 발표한 장미란 차관을 거세게 비판하자 장 차관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장 차관은 협력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의문점을 해소할 것이며 협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장 차관은 이러한 입장 발표 후 국회를 방문한 뒤 여야 유력 인사들을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절차와 행정으로 되돌려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역 시절부터 올곧은 성품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가졌던 장미란 차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진실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관습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절차 위반 과정이 증명된다면 홍명보 감독 선임 철회는 물론이고 관련된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불어 문체부와 장미란 차관이 이번 축구협회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이유는 단순히 국민 관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부도덕하고 부정한 관행이 20년도 넘어 썩은 조직 그 자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 대표팀 스트라이커였던 안정환 현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안정환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년 전 축구협회 감독 선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했습니다. 과거 조본 프렐의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을 때 그를 어떻게든 자르고 자기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함께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안정환 위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남일 코치 역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할 당시 실제적인 감독은 1명이 아닌 2명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성적 총알바지로 세우고 협회 뒤에 숨어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세력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인데요. 결국 이번 이임생 전력강화위원장의 홍명보 감독 선임 사건은 학연지연에 의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악습이 수면 위에 올라왔을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예정입니다. 만약 문화체육관 광부 특별감사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에 따라 체육회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도 명확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로 협회 문제를 다룰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서면 조사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된 대한축구협회이기에 문체부 특별 현장 감사에서 부정과 비리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현재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홍명보 감독 부정 선임 과정만 해도 대한축구협회 정관 4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전력강화위원회 정족수 미달이었음에도 충원하지 않은 점, 둘째는 유럽 출장 직후 전력강화위원회 및 기술발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 셋째는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홍명보에게 감독직을 제안한 점, 넷째는 홍명보 감독의 서류 미제출 및
면접 미실시로 인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 미달인 점 홍 감독 선임 과정만 해도 절차와 정관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몽규 회장의 비리와 이임생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의 비리까지 살펴본다면 대한축구협회는 더 이상 이 관리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물론 이번 결정에 여전히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선을 넘었다고 언급하며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훼손되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개입이 국제축구연맹의 징계로 이어져 월드컵 출전길이 막힐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응수하고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주장과 다르게 정부의 개입이 월드컵 출전 정지로 이어졌던 사례는 세계대전과 관련되었던 독일, 일본, 유고슬라비아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 문체부 감사를 통한 협회 재조직은 앞서 전쟁을 치른 나라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만큼 월드컵 출전 무산을 우려한다는 협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서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